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충청 출신의 정치인인 김종필 전 총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해석 이전에 이 서신을 우리 정부의 외교 행랑을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게 돼 있는 외교부의 외교 행랑을 반 총장이 사적으로 쓴 것인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외교부에서는 이게 관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팩트체크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오대영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외교 행랑이 이겁니까? 네, 이렇게 예? 생긴 우편물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특별한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외교부가 해외 공관과 비밀 문서나 공용 물품을 주고받는 수단입니다. 왜 이런 걸 쓰느냐? 그 누구도 이걸 열어볼 수 없도록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예.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담아서 보내기 좋다 뭐 이런 게 되겠는데 그러면 반기문 총장의 편지가 과연 우리 외교부의 공식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걸 사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공적이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편지가 무슨 내용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저희가 오늘 김종필 전 총리 측을 취재해봤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님께 보내주신 사진은 잘 받아봤습니다. 정초에 귀국하게 되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였고요. 처음과 끝은 반 총장의 자필로 돼 있었습니다. 예. 이 편지는 이런 흐름으로 김 전 총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왜 지금 약간 흐려졌는데 네. 가운데 점점점 이 부분에 혹시 뭐 그 공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얘기는 저희가 취재를 좀 면밀하게 했는데 예. 추가로 알려주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외교부는 아무튼 뭐라고 합니까? 외교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관련 지침을 보면요. 재외 공관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반 총장 측에서 외교 행랑을 쓰자고 해서 주 유엔 대사가 승낙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예. 관련 지침 4조 보겠습니다. 공용물에 한한다. 이렇게 공용물이라고 나와 있고요. 세부 물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견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및 재외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을 본다면 주 유엔 대사의 재량으로 외교 행랑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적인 부분이라는 전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공적이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사가 이건 공적인 것이야라고 판단을 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아까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점점점에 뭐 공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예. 편지를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지침이요. 외교부 훈령입니다. 그보다 상위 규정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대통령령의 내용은 또 다릅니다. 예. 재외 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굉장히 엄격하군요. 네.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의 업무 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 통신망 또는 외교 행랑에 의한다. 그러니까 업무 수단인 외교 행랑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실제로 외교 행랑이 어떨 때 쓰이냐면요. 이럴 때 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결제를 한 문서를 본국에 보낼 때 혹은 재외 국민 투표 용지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편지 한 통 보내준 것이 뭐가 큰일이길래 이렇게 따지느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공과사는 이럴 때일수록 또 그럼요. 구분해야 되겠죠.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게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거 관행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도 이런 그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죠. 2011년에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요. 외교부의 외교 행랑 실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 어떤 게 들어있었느냐. 와인, 커피, 핸드백부터요. 로또 복권, 외화, 칫솔, 수세미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 담아가지고 주고받고 하다 적발이 된 거고요. 예. 2012년에 국정감사에서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당시에 전 직원에게 외교 행랑을 지침에 따라서
공적인 용도에만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그러나 이번 편지 사건으로 이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셈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저 목록을 보니까 아까 오대영 기자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저 오징어도 있네요. 오징어가 당시에 80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외교 행랑 안에요? 네. 그 오징어로 거의 꽉 찼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동안의 관행이 어땠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반 총장 측은 이 편지를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엔에서 쓰는 본인이 유엔에 있으니까 유엔에서 쓰는 행랑도 따로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 외교부의 외교 행랑을 이용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유엔 행랑을 쓰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예. 좀 해석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만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유엔 외교 행랑을 쓰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드리면 답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유엔은 매우 엄격하게 공적으로만 쓰도록 돼 있는데 공식적인 서신, 문서, 인쇄물 등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무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16kg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공적인 물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급한 용도의 건강보급품, 처방약, 안경, 보청기 이런 게 가능하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가 없는 상황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예. 이 규정대로라면 반 총장이 자신의 개인 편지를 유엔의 외교 행랑으로 한국에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유엔은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해 동안에 그 외교 행랑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